고수는 사람됨이 청렴결백하고 위엄이 있었으며 말수도 적고 술도 입에 대지 않고 뇌물도 일절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7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렸으나 1000명이라 일컬었는데 그들이 착용한 갑옷과 투구는 잘 재련되어 있었으며 매번 공격할 때마다 격파하지 못하는 적진이 없었기에 함진영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정사에서 고손이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항맹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건한 원년 여포의 장수인 한해 출신 항맹이 원술의 사주를 받아 밤중에 반란을 일으켜 군사들을 이끌고 여포의 치소인 합입으로 쳐들어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포는 기습에 깜짝 놀랐지만 문이 경고하여 반란군이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측간을 통해 몰래 빠져나가 고순의 진영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여포를 본 고순이 장군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여포가 대답하길 한해 놈들의 말소리였소. 이에 고순은 이는 항맹이군요 라고 말하고는 즉시 병사들을 이끌고 합입으로 진격하여 항맹의 군사들에게 일제히 공로를 쏘았고 항맹의 군대는 혼란에 빠져 패주합니다. 게다가 마침 항맹의 부하였던 조성이 항맹에게 반기를 들었고 고순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항맹을 추격하여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건한 3년 여포가 고순을 시켜 유비를 공격하게 하자 조조는 유비군에게 군량미를 지원함과 동시에 하우돈을 지원군으로 보냈는데 고순은 하우돈과 유비를 모두 격퇴시켰고 유비의 처자식을 붙잡아서 여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여포가 태산의 장패와 결탁하여 그가 거성을 약탈하고 얻은 재물을 나눠 갖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장패가 재물을 보내지 않자 여포가 직접 가서 받아내려 합니다. 이에 고순이 장군께서 몸소 동탁을 주살하였기에 위명이 널리 퍼져서 멀고 가까운 이들이 모두 두려워하는데 어찌 요구했다 어찌 못했다고 하여 몸소 가서 재물을 받으려 하십니까? 만에 하나 성공하지 못한다면 장군의 위명이 손상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으나 여포는 따르지 않았고 실제로 어떠한 소득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포의 성정은 쉽게 결정하고 행동이 변덕스러웠기에 고수는 장군이 거동하실 때 치밀히 생각하지 않아 호련히 그르치는 일이 있었고 걸핏하면 잘못되었다고 말하십니다. 그렇게 잘못된 일이 어찌 한두 번이겠습니까? 라고 늘 조언했는데 여포는 그의 충성심을 알았으나 그의 말을 따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영웅기에 이르길 여포는 항맹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고순을 오히려 푸대접했다고 하며 위속이 자신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고순이 거느리던 병사들을 모두 빼앗아 위속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전투가 발생하면 영을 내려 위속이 거느리던 군사를 고순이 이끌게 했는데 고순은 단 한 번도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순은 이러한 처우에도 다른 장수들이 여포를 배신할 때 끝까지 그의 곁에 있었고 여포가 조조에게 사로잡혀 죽임을 당할 때도 조조에게 항복하지 않고 자신의 죽음과 같은 운명을 걷습니다. 고순은 진군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영웅기에 따르면 조조가 쳐들어오자 여포는 고순과 진궁에게 성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기병을 이끌고 조조의 후방을 치려 합니다. 하지만 여포의 처가 장군이 적의 배후를 공격하는 것은 옳은 일이나 진군과 고순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장군께서 나가시면 필시 불화를 일으켜 성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여포는 조조군을 공격하러 나서는 일을 단념했다고 합니다. 조수는 조인의 동생으로 영웅기에 따르면 어렸을 적 부친을 여의고 조인과 따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부친의 넉넉한 재산을 상속받아 수많은 시종을 거느렸고 그의 집은 항상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도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아 다스리면서도 도리를 잃지 않으니 고을에서는 그를 인재라 칭송했다고 하며 학문을 하는 선비들을 아끼고 크게 대우하니 많은 선비들이 조순에게 귀순했다고 합니다. 이후 조조의 정예부대인 호표기를 지휘하였고 남피의 원담을 공격할 때 종군합니다. 당시 전투가 치열하여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는데 이에 조조가 호위를 느슨하게 하려 하자 조순이 나서서
지금 천리길을 와서 적과 싸우다 이기지 못하고 퇴각한다면 필시 위험을 잃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적진으로 깊이 들어와 있으니 오래 버티기가 힘듭니다. 저들은 이겨서 교만해진 상태이고 우리는 패해서 적의 무서움을 알고 있으니 이를 역이용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조는 조선의 조언에 따라 신속하게 공격을 하여 마침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적의 사령관인 원담은 호표기에게 참수당했다고 합니다. 조조가 오한을 토벌할 때도 선우 답돈을 사로잡는 공을 세웠고 형주 정벌을 할 때도 장판에서 유비를 추격하여 그의 두 딸과 치중을 노획하고 흩어진 병사들을 모두 거두어 들이는 공을 세웁니다. 이렇게 호표기의 지휘관으로서 종횡무진하던 조수는 건한 15년에 눈을 감습니다. 위서에 따르면 조순이 지휘한 호표기의 구성원들은 모두 천하에서 알아주는 용맹함을 가졌고 인원이 부족하게 되면 일반 부대의 백인장 중에서 선발하여 보충했다고 합니다. 과거 조조는 호표기를 이끌 대장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조순을 뽑아 지휘관으로 임명하니 조순은 조조의 선택에 보답하듯 곧바로 그들을 잘 다스려 인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조순이 죽자 어떤 관리가 그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말하자 조조는 조순의 견줄자를 어찌 다시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는 후임자를 뽑지 않고 자신이 직접 다스렸다고 합니다. 계한보신찬을 보면 진도는 예주에서부터 유비를 수행하였으며 명망과 관이는 항상 조자룡의 뒤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정사에서의 기록은 촉서 이엄전에서 호군 진도를 영안에 남겨 교둔시켰다는 내용이 끝입니다. 보통 이렇게 기록이 없는 인물들은 부각되지 못하고 묻히지만 진도는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의 흥미를 끄는데 그 이유가 태평어람에 남아있는 기록 때문입니다. 태평어람에 따르면 제갈량이 제갈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진도가 이끄는 군사는 유비의 군사들 중에서도 백이로서 총나라의 정예부대입니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진도는 총나라의 정예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임과 동시에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총나라에는 진도와 같은 장수가 한 명 더 있는데 그의 이름은 구부입니다. 촉서 왕평전을 보면 구부는 왕평과 같은 익주 파서 출신으로 충성스럽고 용맹하며 너그럽고 덕이 있었는데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워 명성과 자귀가 왕평에 버금갔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고순, 조순, 진도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조의 책사로 뛰어난 지략과 담력을 가졌으며 인육과 관련된 야사를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